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노파입니다. 작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한동안 우울한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이가 가장 행복하게 웃었던 날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필립의 사연방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저의 이야기는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속이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니 꼭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세요. 저는 4kg으로 태어난 우량아였어요. 씨름 선수로 활약하던 아빠와 역도 선수로 활동하던 엄마 사이에서 매우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우량아로 태어난 만큼 저는 음식 욕심이 대단하기도 했고 성장기에 힘이 세다는 말을 수천 번도 넘게 들었어요. 11살이 되자 부모님은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씨름 선수로 키우자, 역도 선수로 키우자 하시며 저를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하셨죠. 저는 씨름과 역도에 모두 자신이 있었고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역도보다 씨름이 인기가 훨씬 많아서 씨름 선수를 택했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씨름 선수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고 특기생으로 다녔고 대학 역시 씨름 특기생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입학했어요. 저는 지역 대회에서 상대가 없어 전국 대회 우승을 목표로 운동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씨름이 아주 많은 인기가 있는 종목이어서 엄청난 호학이었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여자 씨름은 늘 남자 씨름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답니다. 여하튼 저는 꽤나 인기 있는 씨름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수많은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훈련이 일상이었고 모래밭이 안방보다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훈련장에 나가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는데 남자 선수들이 텃세를 부린 날이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훈련장이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저희를 몰아내고 훈련하려고 했답니다. 그중 가장 잘 나가는 남자 선수가 싸가지 없이 입을 열더군요. 뭐야 이것들은 여리여리한 여자들이 까불고들 있어. 다들 나가. 넌 뭐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게 어디서 말을 까고 있어. 나 한라대학 77학번 김라순인데 너는 어느 대학 몇 학번이야? 아, 누님들이었구나. 저희가 괜히 까불었네요. 백두대학 7, 8학번 박대두 인사 올립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늙어빠진 기집애들아. 여기 우리가 훈련해야 하니까 니들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라. 당장 철수하란 말이야. 이놈의 시키는 말이 짧네. 너희 대학에서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니? 돼지고 싶어? 같은 대학도 아닌데 더럽게 나이 타령하네. 야, 1살 차이면 맘먹어도 돼. 여하튼 여기 훈련장은 우리가 쓸 거니까 꺼져. 싫은데? 꺼지려면 니들이 꺼져야지. 여긴 공동훈련장이고 우리가 먼저 와서 훈련 중이었다고.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남자 선수들이 키득거리며 비웃더라고요. 그리곤 빨리 꺼지라고 악을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가야 하는지 한판 승부를 겨루자고 말이죠. 어이 박대두, 네가 너희 팀의 대가리냐? 오야지냐고. 나랑 한판 붙어서 지는 쪽이 퇴장하는 거로 정하자. 그럼 공평하지?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기집년이 무서운 게 없나? 너 나 누군지 모르니? 경상도랑 전라도를 씨름으로 쓸어버린 박대두라고. 아, 거긴 패크 선수들밖에 없나 보지? 너 같은 물렁살이 재패했다니 어이가 없다.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오직 여기서 빨리 꺼지게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나랑 한판 붙고 결정을 볼래? 아니면 대가리 받고 용서 빌고 나갈래? 진짜 나랑 붙겠다고? 진짜? 김나순이라고 했지. 너 오늘 나한테 지고 질질 짜지 말아라. 나는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으니까. 너야말로 누나한테 졌다고 삿바에 오줌 지르지 마. 승부는 3판 2승제로, 오케이? 박대두라는 남자 선수는 저를 비웃으며 옷을 갈아입고 오더군요.
저와 그는 삿발을 잡고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요놈의 기집애를 어떻게 요리해줄까? 안다리, 바깥다리, 뭐로 먹여줄까? 이 새끼 혓바닥이 길구나. 자, 그럼 나는 예고하고 기술을 걸어주마. 뒤로 뒤집기다. 뭐? 날 들어서 뒤로 넘기겠다고? 과연 내가 들릴까? 하야! 헙! 제가 그의 삿발을 잡고 제 등 뒤로 집어던져 모래밭에 찍어버렸습니다. 한 방에 넘어간 거죠. 여자 선수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고 남자 선수들은 모두 얼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꽂힌 놈에게 윙크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실하구만. 그 실력으로 경상도랑 전라도를 쓸었다고? 야야, 넌 아직 우유 좀 더 먹고 쑥쑥 커야겠다. 완전 애기라고. 뭐야? 이건 나의 실수야. 방심한 탓에 넘어간 거라고. 다시 붙어. 오냐 좋다. 이 누나가 또 가지고 놀아주마. 자, 삿바 잡아. 두 번째 승부가 시작되자 박대두는 밧다리 걸기를 시도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재치 있게 받아치기로 했습니다. 고작 밧다리냐? 오냐, 그럼 이 누나가 들배지기로 내다 꽂아주마! 저에게 걸려있는 상대방의 발은 상관하지 않고 허리에 힘을 주고 박대두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옆으로 틀고 깔아 뭉개줬습니다. 저의 2연승으로 승부는 끝이 나버렸어요. 바닥에 깔린 김대두는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패배하다니. 씨름 인생 13년 만에 첫 패배를 여자한테 하다니. 난 패배자야. 후배들과 동기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하나. 이봐 동생, 여기 있는 네 친구들이 다 덤벼도 날 이길 수 없어. 나 김나순, 누구 딸인지 알아? 김만동 장사의 딸이야. 엄마는 역도순이고. 그 핏줄을 받은 나를 누가 이길 수 있겠나? 안 그래? 김만동 장사님의 딸이라고요? 누나, 그게 진실입니까? 김만동 장사님은 나의 영웅입니다. 왜 아니겠어. 우리 아빠 좋다고 따르는 씨름 선수가 수십 트럭이야. 여하튼 넌 나한테 졌으니 네 친구들 데리고 나가라. 오늘 훈련장은 우리의 것이야. 아, 빨리 꺼지라고, 이 애송이들아. 엄마 찌찌나 더 처먹고 오라고. 네, 누나. 제가 졌으니 나가야죠. 그런데 저기 이따 훈련 끝나고 같이 돼지 목살 드시러 가지 않을래요? 저희 코치님이 회식시켜주는 날이거든요. 누님들 모시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 뭐 공짜 고기를 거절할 이유가 있겠나? 알았어. 이따 이 누님들 훈련 끝나면 모시러 와라. 알겠나, 박대두? 그렇게 저에게 패배한 박대두와 씨름 선수 무리들은 다른 훈련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돼지 목살을 먹다가 고백을 받았어요. 저기 아까 삿바 잡았을 때 필이 딱 꽂혔습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말입니다. 누님, 저의 순정을 받아주십시오. 얘가 뭐래니? 너 내가 좋다는 거야? 그런 거야? 이 새끼 귀여운 면이 있네. 그럼 한번 만나줄까나? 이 박대두가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라수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 놈의 새끼가 확. 이리 와봐. 가까이 오라고. 네? 누나, 제가 감정이 격해서 그만. 아니, 멋있었어. 오늘부터 너 내 거 해라. 그렇게 저는 씨름으로 제압한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팔도를 다니며 씨름 선수로 활약했고 장사를 따내기도 했고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강자들과 거의 다 겨루어보고 나서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수를 은퇴하고 스포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운동복과 운동기구 등을 유통사업하는 일이었죠. 사실 씨름부 코치로 여러 번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남편과 저는 운동이라면 질릴 대로 질릴 만큼 해서 그만 접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이듬해 천하장사 부부인 저희는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우량아로 태어난 것과는 다르게
제 딸은 2.5kg으로 작게 태어났습니다.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힘이 약했어요. 아기 때부터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몸이 엄청 약골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학교에서 싸웠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안 그래도 약한 애가 싸워서 많이 다쳤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딸과 남자애들 4명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저는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며 들어갔어요. 선생님, 유리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싸웠다고 해서. 아,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유리가 친구들과 싸웠는데 얼굴 좀 봐주세요. 그 말에 저는 딸의 얼굴을 붙잡고 이리저리 다친 곳이 있나 살폈습니다. 다행히 얼굴이 멀쩡해서 팔과 다리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어느 곳 하나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유리 말고 여기 남자아이들 얼굴을 보시라고요. 유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어디? 우리 유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선생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제 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남자애들을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어머님, 제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유리가 이 남자애들을 하나씩 집어 던지고 날라서 발로 차고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더군요.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딸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열정과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 꼭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죠. 제 딸은 역시 김만동의 손녀이자 김라순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역시나 핏줄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딸아이를 안고 교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남자아이들 엄마들이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길래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봐요, 어머님들, 남자 넷이 덤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딸 치마를 들쳐서 이 사달이 났다고 하잖아요. 댁들 자식이 잘못한 일이니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안 그랬다간 여기 있는 어머님들 모두 제가 바닥에 냅다 꽂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교육 제대로 시켜요. 괜히 까불었다간 또 제 딸한테 얻어 터진다고 말입니다. 저의 경고에 모든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저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어서 찍소리도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딸이 몸이 여리여리하지만 힘은 장사라고 바로 알려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딸에게 씨름 한판 하자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밭다리로 남편을 넘기자 화들짝 놀랐어요. 와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딸도 장사 집안의 대를 잇게 해야겠지? 유리야, 너 씨름해볼래? 그러자 딸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유도였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 전통의 운동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유도를 하고 싶다고 하니 바로 허락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깊이 생각을 해보니 씨름이나 유도나 비슷한 스포츠이고 딸이 하고 싶다고 하니 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도 체육관에 딸아이를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이미 초등학교 6학년들을 가지고 놀았고 중학생들과 실력이 비등했어요. 타고난 유전자가 있으니 상대를 넘어뜨리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체육관 관장님은 제 딸을 선수로 키워보고 싶다며 중학교를 유도부가 있는 곳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딸도 유도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선수로 키우기로 했죠. 빼빼 마른 몸에서 불같은 힘이 솟는 걸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저나 남편은 살과 근육이 많아서 힘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제 딸은 겉으로만 보면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답니다. 여하튼 제 딸은 유도 대회에 여러 번 나가서 금메달을 줄줄이 사탕처럼 모았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한 적이 없는 엘리트 선수였죠. 그렇게 고등학생 때도 유도를 이어나갔어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딸이 대학까지 유도로 나가고 국가대표까지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아이가 지역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결승전까지 아주 쉽게 올라갔어요.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아서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대망의 결승전이 있는 날, 저와 남편은 딸아이의 시합을 응원하러 갔어요.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몸을 풀고 있던 딸애는 곧 시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상대가 워낙 잘해서 그런지 점수를 한 점도 따지 못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가 된 딸애는 0대 0으로 경기를 끌고 나갔어요. 방어와 공격을 반복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10초를 남겨두고 딸애가 업어치기를 해서 한판 승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환호성을 질렀고 관객들 역시 화끈하게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딸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상대 선수가 어깨가 탈골이 되고 손목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답니다. 딸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상대 코치가 괜찮다고 잘했다고 위로를 해줬는데도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 딸을 붙들고 저는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했어요. 유리야, 스포츠는 다치기도 하는 거야. 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이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 운동하기 싫어. 유도가 싫어졌다고. 나 때문에 그 상대 선수가 수술대에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난 아무래도 국가대표 깜낭이 안 되나 봐. 다 포기하고 싶어. 유리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네가 마음을 잡겠니? 제발 기운 좀 내. 정신 차리라고. 아니, 나 더 이상 유도 안 해. 운동 자체가 싫어서 관둘 거야. 지금 내 감정으로는 누구와도 겨루기 싫어. 나 때문에 다치는 걸 못 보겠단 말이야. 엄마 무슨 말을 해도 난 운동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딸에는 충격이 컸는지 아예 운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남편과 제가 여러 번 설득해봐도 안 되고 코치님과 감독님이 찾아와서 애원해도 조금도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확고하게 그만두겠다고 해서 저희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편하게 놓아주었습니다. 유리는 운동을 그만두고 조용한 학생이 되어 학업에 열중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아이여서 그런지 성적이 중위권으로 금세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고3 때는 수능시험을 제대로 준비해서 고득점을 받았답니다. 공부로 명문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제 속으로 낳은 딸이지만 저와는 완전히 달라서 신기하기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머리 쓰는 걸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몸도 강하고 머리도 박식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 유리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직장인으로 지내다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예비 사위가 다 좋긴 했는데 많이 연약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가을에도 내복을 입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사위를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니 딸아이와 살면서 건강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사위 집안은 대대로 허약 체질이었다고 했는데 사위의 형인 사돈 역시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사돈 형의 아내, 즉 딸아이의 손윗동서도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몸이 허약한 형제가 여자 보는 눈이 비슷했는지 강한 여자와 결혼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유도 선수를 그만두고 한 번도 힘을 쓰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화도 한 번 내보지 않은 순둥이였어요. 그래서 동서지간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운동한 사람 둘이 동서가 되었으니 괜한 군기가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죠. 하루에 사돈어른의 생신날, 호텔 레스토랑에 초대가 되어 자리에 나갔는데 딸의 손윗동서가 딸에게 매섭게 노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딸과 동서가 자리를 비우더군요. 화장실에 같이 가는 걸 봐서는 뭔가 심오한 대화가 오갈 것 같아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둘 사이가 어떤지 대충 짐작이라도 하려고 말이죠. 이윽고 두 사람이 대화 소리가 화장실 밖으로 새어나오더군요.
손윗동서라는 사람이 제 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동서, 왜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거야? 그리고 접시를 왜 소리나게 긁는 거야? 운동했다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킬 줄 모르나? 죄송합니다, 형님. 어머님이 편하게 식사하라고 해서. 말꼬리 흐리지 마. 다나까 몰라? 다시 말해봐. 죄송합니다, 다나까. 인연이 쳐 돌았나? 지금 너 나랑 장난하냐? 아닙니다, 다나까. 환장하겠네. 이런 개또라이 년이 내 동서라니. 진짜 재수가 없다. 야, 너 명문대 나왔다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니? 아니면 나 엿먹이려고 개기는 거야? 아닙니다, 형님. 제가 긴장해서 말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형님. 야, 오늘 너희 부모님 왔다고 존나 빠진 것 같은데 정신 차려라. 오늘 식사 끝나고 시댁으로 가서 네가 청소란 잡일 다 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딸이 손윗동서에게 갈굼당하는 걸 듣고 화가 들끓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들배지기로 화장실 바닥에 꽂아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제가 나서면 딸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아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딸을 불러서 동서와의 갈등이 어떻게 왜 깊어졌는지 물었어요. 유리야, 너 형님이랑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엄마가 화장실에서 하는 대화 다 들었어. 걔는 왜 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니? 엄마 들었어? 그거 별거 아니야. 형님도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그래. 태권도 선수를 했었는데 선후배 문화를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별거 아니야.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하면 되는 걸. 우리 딸 운동 그만두고 순한 양이 되더니 이렇게 화를 낼 상황에도 참고 있네. 유리야, 그렇게까지 순하게 살 필요 없어. 화가 나면 표출도 하고 똑같이 맞붙어도 돼. 엄마, 난 평화주의자야. 형님이 아니라 누구랑도 다투고 싶지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나 싸우지 않고 대화로 풀고 또 풀 거야. 형님이 날 미워하지 않을 날이 오리라 믿고 버틸 거라고. 으유, 네가 내 입장이면 어떻겠니? 자식이 욕먹고 지내는 걸 봤는데 어떻겠냐고. 유리야, 다음에도 이렇게 네가 당하는 걸 보면 엄마는 참지 못할 것 같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 부탁이야. 딸아이는 손윗동서가 평생 운동만 해서 입이 거친 거라며 본성은 착하다고 감싸돌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린 딸아이가 과거 승부를 겨루는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생각해보니 제 가슴이 여러 번 철렁이더라고요. 한편 저와 딸의 신혼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여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몸이 약한 사위를 위해 건강에 좋은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었고 몰래 청소와 빨래 등 살림을 깨끗이 해놓고 나왔답니다. 금요일 낮에 딸과 사위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안방까지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너저분한 게 딸 부부가 많이 바빠서 치우지 못한 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침대 위에 이불을 제대로 개켜려고 들쳤는데 글쎄 사위가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빤스만 입고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박서방 집에 있었나? 이 사람아, 집에 있으면 말을 해야지. 침대 위가 납작해서 자네가 있는 줄 몰랐어. 무슨 종이짝도 아니고 이게 뭔가. 남자가 왜 이리 비실비실한 거야? 장모님 오셨어요?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조퇴하고 집에 와서 약 먹고 자는 중이었어요. 아, 제가 속옷만 입고 있네요. 장모님 죄송한데 다시 이불 좀 덮어주시겠어요? 그래, 알겠네. 아이고 놀래라. 무슨 남자가 이렇게 말랐나? 침대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자네 영양 있는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건강한 자식도 낳고 멋진 가장이 되는 거야. 네? 제가 운동을 싫어해서요. 장모님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참,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될 것을. 그래, 자네 마음대로 하게. 생긴 대로 살아봐. 그런데 박서방, 자네 내 딸과 형님 사이가 어떤지 알고는 있나? 저는 사위와 둘이 대화를 나눈 김에 걱정되는 일을 물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제대로 알고 있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죠. 지난번에 보니까 자네 형수가 내 딸을 심하게 갈구던데 알고는 있지? 네? 네. 알고는 있어요. 제가 형한테 말해봤는데 형수가 기가 너무 세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가? 내 딸이 욕먹는 걸 두고만 보겠다 이거야? 그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장모님, 저 지금 무지 피곤하거든요. 그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악골의 한심한 사람 같으니. 자네 몸뚱아리가 그리 약하니 내 딸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당장 일어나. 오늘부터 내가 박서방 자네를 터미네이터로 만들어주겠어. 기상해. 장모님, 왜 이러세요? 허약해 빠진 자네를 내가 제대로 된 남자로 만들어야겠어. 당장 일어나. 내가 감기 몸살을 한 방에 낫도록 해줄 테니까. 저는 억지로 사위를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시켜줬습니다. 예상대로 한 개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기본 체력을 키워주려고 매일 저녁 7시에 저와 공원에서 만나자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들배지기로 공원 바닥에 꽂아버리겠다고 말했죠. 사위는 저와 남편이 장사 출신인 걸 알고 있어 지레 겁을 먹고 무조건 훈련하러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위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 공원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그리고 스쿼트와 윗몸 일으키기를 시켰더니 어느새 사위는 근육과 살이 붙어서 보기 좋은 체형이 되었습니다. 아직 식스팩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등발이 생겼죠. 어떤가 박서방? 나와 훈련해보니 다르지? 네, 장모님. 헬스장 트레이너들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다들 저를 운동시키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장모님은 진짜 다르십니다. 제가 70kg가 넘은 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위의 키는 185cm였습니다. 저와 운동하기 전까지는 60kg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바뀌니 만족하며 운동의 취미를 붙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내친김에 씨름 기술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제 딸을 지키라는 명목으로 빡세게 훈련시켜 주었죠. 그러자 사위는 곧잘 따라오더군요. 저를 넘어뜨릴 정도의 기운까지 생겨서 매우 만족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를 길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에게 훈련받는 제자가 만신창이가 된 얼굴을 보였으니 저는 무슨 일인지 바로 물어봤습니다. 박서방,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누가 이런 거야? 동네 깡패들한테 맞기라도 한 거야? 어떻게 생긴 놈이야? 어디 사는 놈이냐고? 장모님, 그게 사실은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형수님입니다. 형수가 제 아내를 심하게 갈구길래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대들었더니 발차기로 저를 날려버렸어요. 씨름 기술을 걸려고 해봤지만 발차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어요. 뭐야? 그럼 자네 형수가 자네를 이렇게 패버리고 내 딸도 때린 건가? 아니요. 형수가 제 아내를 때리려고 할 때 제가 몸을 날려서 대신 맞았습니다. 으유, 그래도 내 딸을 보호해줬다니 고맙기는 하네. 그런데 어떻게 한 식구라는 사람이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지? 내가 나서야 하나? 장모님까지 나서지 마세요. 제가 매번 나서서 대신 맞아주고 맞서줄게요. 저 이렇게 얻어 터지긴 했지만 장모님 덕분에 몸이 강해져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는 그렇게 저에게 훈련받은 몸으로 제 딸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 오후에 사위에게 고마워서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 딸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슬며시 안을 들여다봤더니 제 딸과 사위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딸의 손윗동서가 두 사람 앞에 서서 군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윗사람한테 계길 줄만 알고 예의를 지키는 건 하나도 모르네. 야, 동서, 그리고 서방님, 그저께 쥐어 터졌으면 정신을 좀 차리셔야지.
내가 우리 친정엄마 칠순이라 부조금 달라고 했잖아.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니?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야? 들어보니 고교생이 후배 삥 뜯는 짓을 하고 있더군요. 기가 막혀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딸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봤습니다. 형님, 저희는 형님 어머님이 누군지 얼굴도 못 봤어요.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말씀하셔야죠. 어쭈 이년 봐라. 너 일어나 기상. 저는 계속 현관문 틈 사이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손이똥서라는 여자가 제 딸아이의 얼굴에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사위가 벌떡 일어나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었어요. 형수님, 제 아내를 왜 때리세요? 때릴 거면 저를 때리세요. 아주 꼴값들을 떠네. 그래, 둘 다 조져줄게. 돼지게 처맞고 우리 엄마 칠순 부조금 받아가고 말겠어? 그녀는 제 딸을 감싼 사위의 등에 사정없이 발차기를 날리더군요. 이윽고 사위가 바닥에 쓰러지자 제 딸의 따귀를 다시 한번 날렸답니다.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작 그만!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내 딸과 사위를 왜 개패듯이 패고 지랄인 거예요? 어머, 사돈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늘은 제가 동서 부부를 교육 좀 하려고요. 사돈도 운동을 해봐서 아시죠? 위아래 질서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여기가 운동선수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면 군대라도 되는 겁니까?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당장 우리 애들한테 사과하세요. 이봐요 사돈, 연세가 있으셔서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사돈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씨름 선수 출신이라더니 처먹고 살만 뒤룩뒤룩 쪄서 힘만 쓰셨나 봐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의 딸의 형님이 하는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직접 나서서 끝장을 낼까 하다가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딸, 유리야, 너 고등학교 때 업어치기로 탈골시키고 골절된 애 있잖니? 박도순. 그 애가 내년 올림픽에 나간다더라. 너에게 패배한 뒤로 죽기 살기로 운동해서 국가대표가 됐다고 뉴스에 나왔더라.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 평화주의자를 유지하지 않고 일탈해도 된다고. 제 말에 딸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야? 내가 부상 입힌 도순이가 국가대표가 되었단 말이야? 나 때문에 인생 망친 거 아닌 거야? 너 때문에 왜 인생을 망쳐? 부상을 얻고 나서 더 강해지는 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 알겠어. 난 지금부터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가 되겠어. 나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는 돼지게 패주면서 살아야겠어. 제 딸이 손가락을 꺾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몸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손이똥서가 기가 찬다는 듯 제 딸을 보더군요. 아주 꼴값에 육값을 떠네. 네 엄마가 왔다고 내가 봐줄 것 같니? 뭐 돼지게 패주면서 살겠다고? 그건 날 두고 한 말이야. 이 씹어 삼키려나. 너 오늘 네 애미 앞에서 내 발차기로 묵사발 한번 대봐라. 그리고 사돈, 당신도 똑똑히 봐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당신 딸이 어떻게 되는지. 제 사위가 몸을 일으켜 딸을 보호하려고 하자 딸아이가 괜찮다고 옆으로 비켜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며 두 손으로 가드를 잡으며 손이똥서에게 승부를 겨뤄보자고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에 비웃던 손이똥서는 재빠른 뒤돌려차기를 했는데 제 딸의 손에 발을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높이 들어 잡아뜨렸는데 손이똥서가 콜록거리며 등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동서가 다시 벌떡 일어나 발차기를 연타로 마구마구 날렸지만 딸아이는 한 대도 맞지 않고 휙휙 잘 피하더군요. 그리곤 헉헉 소리가 들리자 제 딸은 자비 없이 바로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해서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이어서 손이똥서의 팔을 잡고 안발을 시도했습니다. 아! 동서, 그만 스톱! 이러다 내 팔이 빠지겠어. 존나 아프다고!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왼팔 뽑아버리고 오른팔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님이 잘 쓰던 두 다리를 뽑아드릴게요.
다시는 발차기 못하게 빙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딸애는 뱉은 말을 그대로 실천하더군요. 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기술을 연신 걸었습니다. 사지가 헐렁거리는 손윗동서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말하더군요. 동서, 자네 정체가 뭐야? 뭔데 이렇게 센 거야? 나의 태권 발차기를 한 번에 잡고 집어던진 넌 도대체 뭐하는 년이냐고? 나 씨름장사 박대두 김나순의 2세이자 유도계의 무적이었던 박률이다. 무패의 박률이 오늘도 1승을 거두리라. 딸아이는 자빠져 있던 손윗동서의 콧구녕에 손가락 2개를 넣고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에 뜬 동서는 식당 개업할 때 보이는 바람 풍선처럼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하얀 개거품이 여전히 묻어 있었고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다신 까불지 않을게. 앞으로 빌빌 기면서 살 테니까 나 좀 놔줘. 나의 완벽한 베베야. 아직 아니야. 니년이 나와 내 남편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 여기서 끝내면 아쉽지 않겠어? 니년 팔다리가 못쓰게 되었어도 주둥아리는 아직 살아있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우리 엄마의 주특기 씨름 기술 들어간다. 지기. 딸애는 손윗동서를 공중으로 몸을 던져서 양 무릎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냈다 꽂아버렸습니다. 구슬 깨지는 소리가 여러 번 나면서 제 발 앞으로 이빨이 대구르르 굴러오더군요. 딸아이는 일어나서 자빠져 있는 손윗동서의 어깨를 발로 차서 뒤집었습니다. 형님, 많이 아프세요? 동서 그만해. 내가 졌어. 내가 머무르고 까불었어. 이런 고수인 줄 알았더라면 닥치고 살았을 거야.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 좀 빼라고. 형님, 다음 달이 저희 엄마 생신인데 부조금 좀 주세요. 한 100만 원만 주시면 고맙겠어요. 응, 줄게. 당연히 드려야지. 남도 아닌 동서의 어머님 생신인데 말이야. 그렇게 선심을 써준다니 고맙네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엄마한테 엎드려 사과하세요. 아까 주둥이 함부로 놀린 거, 나를 괴롭혀서 심리 끼쳐드린 거 사죄하란 말입니다. 알았어. 동서,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내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자네가 내 몸을 뒤집어줘. 엎으려 용서를 빌겠네. 그러자 딸애는 다시 발로 어깨를 들어 뒤집었습니다. 딸의 손윗동서는 바닥에 온몸을 붙이고 머리만 살짝 올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을 괴롭히고 갈군 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손찌검하고 때린 것 모두 잘못했습니다. 서방님을 팬 것도 죄송하고요. 사돈께 막말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처맞으니 사과가 절로 나오시나 보네. 이 사과를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지? 사돈, 저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어떻게 해야 절 믿어주시겠어요? 사돈, 아니 스승님, 저 오늘부터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서방님이랑 같이 씨름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겠습니다. 스승님으로 모실 테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난 싸가지 없는 것들은 제자로 받아주지 않아. 인성이 글러먹은 것들은 나중에 스승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거든. 미안하지만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주 처맞으면서 사람부터 되세요. 이제부터 내 딸이 평화주의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당신 인생이 조금 피곤해질지도 몰라요. 내 딸이 내 피를 물려받아서 나랑 비슷한 면이 있거든. 여하튼 오늘 많이 다쳤으니까 여기까지 하지. 자, 요리야, 네 형님 뼈를 맞춰드려라. 집에는 보내드려야지. 응, 엄마. 내가 고등학교 때 상대 선수 어깨를 탈골시키고 난 뒤부터는 뼈 맞추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 오늘 탈골도 시켜보고 뼈도 맞춰보겠네. 자, 형님, 그럼 들어갑니다. 조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참으세요. 자, 하나, 둘. 동서, 왜 투레한 거야? 이거 엄청 아파. 나 병원에 보내줘. 제발 부탁이야. 형님, 여기가 병원이고 제가 의사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가 뼈를 맞춰줄 테니 집에 가서 파스 바르고 한숨 자고 나면 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왜 이번에는 또 하나에 들어가는 거야? 왜 다리는 신호도 안 주고 끼워 맞추는 거야? 나 죽네. 오늘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야. 제 딸이 손윗동서에 팔다리를 끼워 맞추자 멀쩡하게 일어서더군요. 그리곤 저와 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물론 제 사위한테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욕설도 하지 않을 것이고 손찌검이나 발차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물론 제 딸이 평화주의자를 벗어나서 까불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이왕이면 한 방에 속죄하면 좋으니 손윗동서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이후 손윗동서는 제 딸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건 물론이고 설설 기며 아부를 심하게 떨었답니다. 제 생일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초대를 해봤더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손윗동서는 제 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부를 떨더군요. 우리 동서 오늘 어깨가 많이 뭉쳤네? 어제 놀이터에서 몸 풀더니 안 풀어주고 잤구나. 보셨어요? 어제 재미삼아 놀이터에 철봉을 들어 올렸더니 뽑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리기사 부른다고 50만 원이나 썼다고요. 어떡하지. 맨날 뭔가를 잡아 뽑고 싶은데. 형님, 앞으로 제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시지 않을래요? 그럼 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아요. 뭐? 동서, 나를 잡아 뽑으려고? 그건 좀 어려운 부탁인데. 부탁이요? 제가 지금 부탁하는 눈빛으로 보이세요? 그렇지. 동서가 나한테 부탁할 군번은 아니지. 알겠어. 내일부터 스파링 상대가 되어줄게. 대신 살살 해줘야 해. 지난번처럼 내 사지를 탈고시키고 그러면 안 돼. 형님 하는 거 봐서요.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지거나 형님이 예전에 저를 갈궜을 때가 떠오르지 않으면 살살 할게요. 동서, 내가 미안해. 지난 몇 달 동안 자네를 많이도 갈궜지. 내가 이렇게 매일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줄게. 그러니까 나 좀 그만 잡으면 안 될까? 자네가 내 다리를 잡아 뽑는 바람에 지금 다리가 올라가질 않아. 발차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요? 나더러 책임지라고요? 좋아요. 내일 저희 아파트 뒤에 있는 공터로 나오세요. 제가 발차기가 될 때까지 관절을 쭉쭉 늘려줄게요. 딸아이는 동서 놀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입으로 실컷 조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의 손윗동서는 영원한 제 딸의 밥이 되었네요. 한편 제 사위는 약골을 벗어나서 근육 헐크남으로 변신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상남자가 되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몸무게가 60kg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90kg가 넘는답니다. 이제 힘이 넘치는 사위는 자주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저와 한판 겨뤄보시죠. 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장모님 정도는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머머, 우리 사위 상남자가 다 됐네. 좋아, 그럼 3판 2승제로 하자고. 여보, 삿바 가져와. 제 남편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삿바를 가져다 주었고 저와 사위의 시합에 심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있는 힘껏 저를 들어 올리려고 한 사위는 똥을 싸는 소리를 내더군요. 왜 들리지 않는 거지? 장모님 발에 뭐 달아주셨어요? 왜 몸이 들리지 않는 겁니까? 그걸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하나? 이보게 박서방, 나는 20세기의 최고의 장사 김나순이야! 저는 사위를 그대로 들어 올려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모래바닥에 내다 꽂아버렸습니다. 사위는 잠시 기절했다가 눈을 뜨더니 말하더군요. 장모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 기억이 지워졌어요. 그럼 다시 복귀시켜줄게. 일로 와. 그러자 사위가 잘못했다며 까불지 않겠다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재밌는 걸 들려주겠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필립의 사연방에 대한민국의 무술 고수들의 사연이 많다고 들려주더군요. 저는 그 사연들을 듣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제가 이 조선바닥의 초고수가 확실하니까요. 만약 제 사연을 들은 고수들이 있다면 만나고 싶은 의향이 있어 이렇게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겪은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 불안 상태, 손윗동서의 행패와 복수의 이야기를 써봤는데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한국 최고의 무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듣고 다른 고수님들의 연락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승부를 겨뤄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제 딸과 사위에게 한마디 하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유리야, 박서방, 둘이 얼마나 뜨거운지 침대 다리가 부러졌더라. 박서방, 상남자가 되어줘서 고맙네. 그럼 하루빨리 내 품에 손주를 안겨주게나.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